자, 이제 또 바톤을 이어가서 한 번 더 모셔놓고 경론을 한번 벌여보도록 하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포구를 뚫고 또 오셨어요. 생방송 하시려고. 자, 비는 비고 시장은 시장이니까 우리가 또 접해봐야 될 오늘의 최마의 일발장전. 매번 할 때마다 제 이름 붙이기는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시장은 시장이니까. 자, 오늘 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해 홍수 조절 여부를 분석할 기회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어쨌거나 이 장마는 끝날 거고 비는 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수해를 복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해 복구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장마 피해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농산물 피해가 분명히 있으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곡창지대도 지금 상당히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 기업들이 먼저 선반영을 좀 한 것 같고. 비료 관련된 기업 먼저 찍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건 아니고 때. 그냥 네. 저런 것도 이슈가 되겠구나 뭐 했는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비료 관련주는 대북 관련된 이슈로 많이 매칭을 시키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개념이 좀 가고 있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향후 몇 년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장마는 장마가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보통 공감대는 많이들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지금 이제 놓여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용 뭐 정리한 게 좀 있는데 잠깐 좀 볼까요? 자, 기후 위기 그리고 또 현대차 얘기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발진하고 있다라는 뭐 앞서 김현 매니저의 그 내용과 이제 첨언입니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최장 54일까지 지금 장마가 기록될 거라고 하죠. 단순 장마가 아니고 기후 위기다. 이거는 뭐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 중국 얘기해드렸고 현대차의 전기 브랜드 아이오닉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 앞에 이제 장마하고 현대차는 연관성은 없는데 그냥 개별로 띄어가지고 제가 갖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을 좀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캐터필라 얘기했으니까 국내에는 뭐 두산 인프라코에 또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진성 TC 그리고 이제 농기계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지금 트랙터가 막 둥둥 떠다니고 그래갖고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물론 그건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농기계 같은 경우도 수요가 다시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동공업 그 정도 또 관련성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현대차 얘기는 좀 이따 하고 하여튼 수해 복구와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할까요? 접을까요? 수해 복구 인선 이벤트가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뜨지 않았나요? 어떤 거예요? 폐기물 관련자 인선 이벤트. 오늘은 폐기물은 아니고 이제 진성 TC. 그러니까 지금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수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해 복구를 중장비가 해가지고 또 뭐 당장 뭐 많이 들어가지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산 인프라커라든지 뭐 대동공업이나 이런 뭐 기계 업종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수해 복구 하다 보면 또 폐기물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충주에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폐기물 수거업체 뭐 인선이인테 같은 업체들 주가가 먼저 움직이던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1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2011년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어두운 과거 얘기지만 그때 반지하 살 때라서 비가 그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2011년도? 네. 그때는 다 반지하 살았어요 우리가. 아 그런가요? 그때도 올림픽 때 이거 잠겨가지고 그때 반지하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비는 지나가는 거니까 또 우리가 복구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비 때문에 뭐 아이러니하지만 외출을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코로나의 확산이 주춤할 수 있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 고진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맞는데 최근에 보면 뭐 찐득이 얘기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비 그치고 나면은 아마 그런 테마 잠시 반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뭐 미국 대통령 관련주도 테마로 움직이는데 막 그런 거 안 움직이겠어요. 시간 지나면. 소설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이제 추석상에 올라갈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냐 그 생각도 들고 하는데. 신선식품 가격은 이미 뛰기 시작했고. 상추값이 2배 뛰었다고. 그래서 저는 신세계 푸드 이런 기업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식품. 오히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수적도 하고 뭐 유통 관련주도 뭐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예상이니까 그런 부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식량 가격 불안 조짐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콩이라든지 밀 가격에 대한 어떤 ETF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콩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이런 곡식이라 될까요? 이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쪽 ETF도 봐야 되는데 그쪽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대두 관련 종목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샘표라든지 간장입니까 또?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콩이랑 콩이랑 이런 것도 두부 뭐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콩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콩이라기보다 말씀하셨듯이 콩하고 관련된 어떤 식품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샘표라든지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풀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안 죽이지만은 앞으로 뭐 이 식량 위기 이런 부분과 좀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런 쪽도 한번 관심주 목록 뽑아놓고 움직일 때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뭐 과일 가격이라든지 뭐 식량 가격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뭐 섹터들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밀가루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연관성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두 관련주, 뭐 콩 관련주는 예전에도 한번 밀가루 뭐 이게 나왔었기 제분업체. 때문에 네. 네, 뭐 그러면 CJ 대한제분이라든지 제일 대단한 예. 거였는데. CJ라든지 뭐 대한제분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식량 관련된 종목들 한번 테마주 목록 묶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일단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네. 네. 식량, 뭐 식품 사실 네. 우리나라도 식량을 자급자족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강조하지만 올해 경제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국판 뉴딜의 네. 에너지 자립, 식량 자족 뭐 이런 것들 과거에 뭐 6, 70년대에 주창하던 거를 또 이제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때 대비 인구가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식품 관련 기업을 수혜주보다는 네. 오히려 좀 볼 수 있다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주셨고.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복구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진성 TC도 있고 또 DY 파워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DY 파워? 네. 그건 뭐죠? DY 파워는 이제 그 유압 실린더. 역시나 이제 굴삭기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DI 파워 그다음에 진성 TC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수혜 복구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반등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진성 TC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결국은 진성 TC라는 종목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OC 투자 그리고 뭐 조 바이든 후보도 역시나 SOC 투자를 이제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이제 또 단순 테마로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면서 9,000원대를 이제 뚫었다가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장 끝날 때 이제 딱 보니까 8,000원대 확실히 또 안착을 하면서 눌림목을 이제 만들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꼽아주셨던 이제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저는 이제 진성 TAC 쪽으로 좀 두고 싶고요. 네. 실적도 좋고 뭐 모멘텀도 확실하다.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뭐 특수건설 같은 이런 종목은 또 복구와 관련된 또 그런 이슈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특수건설이잖아요. 그죠? 다리가 무너지고 뭐 도로가 뭐 파괴되고 나면 그걸 또 거기에 복구해야 이제 되기 때문에 4대강 보호 그렇죠. 얘기를 네. 갖다 붙였는데 사실 그것과 너무 좀 뭐 확장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성 TC가 이제 가장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국이 정말 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앙 수준으로 지금 난리가 난 네, 상황이거든요. 네, 네. 중국을 이제 가로지르는 큰 강 두 개에서 지금 홍수가 다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댐이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연간 기준으로 이제 굴삭기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했던 게 이제 2018년 정도였는데 네. 그때 이제 상반기 때 한 15만 대 정도 팔렸대요. 근데 올해 지금 15만 대를 상반기 때 훌쩍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 보면 많게는 거의 30만 대 가까이 이제 굴삭기를 이제 판매를 한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이제 전통적인 SOC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홍수 때문에 지금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그 홍수 피해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 화면을 보면은 비 피해 이제 현장에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트랙터나 이런 이제 굴삭기 같은 이런 그렇죠. 포크레인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흙을 파내야 되고 이제 복구를 할 때는 분명히 이제 필요한 중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장비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진성 TC는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거창한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앵커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미래차가 결국은 이런 이제 기후 재난과도 분명히 연결이 좀 되어 있다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변종 RNA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고 기후 변화가 생기는 이런 이상 이제 재난들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제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미래차 시장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게 이런 이제 환경적인 변화에서 이제 촉발이 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 변화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연 기관차를 다 없애야 된다라는 목표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 자연재해 이런 것들과 미래차 수소차는 결국은 이제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이런 이제 폭우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급등하는 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남 곡창지대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피해들을 많이 좀 입었거든요. 농가라든지 이제 과수원이라든지 너무 많은 피해를 좀 입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특히나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좀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건 네. 역시도 저는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좀 기조적으로 식품에 대한 이제 자립 그리고 식량에 대한 자립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시의 트렌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워낙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 먹을 거라는 거 이제 제가 뭐 진짜 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섹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의 이제 바닥까지 이제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말씀해줬던 것처럼 뭐 신세계 푸드라든지 제가 보는 이제 뭐 대상홀딩스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프 식품도 사실은 이게 미중 간의 갈등, 뭐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제 반사 수혜수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또 식품과 관련해서는 샘프 식품도 이제 분명히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 중에서는 요 세 종목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뭐 수해를 복구해야 되고 그건 또 이제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비가 좀 그쳐야지 이제 좀 되겠죠. 하여튼 뭐 주식시장은 별걸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저 얘기는 이제 빼고 두 번 사실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자화전자 얘기예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성 보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파악한 정보 사항은 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 시리즈를 내놨죠. 거기에 이제 PCT 히터가 들어가는데 자화전자가 7년 독점으로 아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을 많이들 언급하시는데 그렇죠. 자화전자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탑은 사실은 일발장전은 자화전자로 자화전자가 최근에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액추에이터 전장에, 얘기도 있는데 자화전자 그런 것도 내공이 있었고요, 좀 그죠? 살아나는 분위기고 PCT 히터는 이제 단가가 100불입니다. 근데 이제 마진율도 좋고요. 이 세라믹 계열이라서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아요. PCT 히터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높여주고 너무 과열이다 싶으면 낮춰주고 스스로 이제 약간 그 기능성으로 히터 열을 알려주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에는 반드시 쓰여야 되죠. 그렇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엔진이 돌아가면서 히터가 이제 자연적으로 송풍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지만 전기차는 스스로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혹시 의견이 있어요? 어떤 얘기? 어떤 의견이 있어요? 아까 그 뭐지? 전기차 세게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네. 보도 형태가 아니라서 정보 사항이라서 뭐 어디든 뭐 페이퍼로 노출이 되면은 뭐 내부자 거래는 아니니까 뭐. 아마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네. 리포터들이 좀 등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아까 전에 진성 TC 얘기하다가 번뜩 떠오른 게 DIC라는 기업을 저는 좀 생각을 갑자기 했거든요. 또 글로 갑니까? 네. 네, 좋아요. 아까 수요 복구 하게 되면 아까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공사 현장 가게 되면 포크레인뿐만 아니라 뭐 지게차도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게차 수요 보게 되면은 그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기업 부품 샤프트라든지 기업 부품을 만드는 게 DIC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두산 인프라코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쪽 보게 된다라면은 그쪽도 관련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기 아까 네. 전에
우리 그 매니저님 그 진성태 씨 얘기하시길래 일단 DIC라는 기업이 번뜩 떠올라서 봤는데 또 너무 저가주더라고요. 1,800만 원 안 해가지고 가격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런 것도 지게차 관련 부품이니까 한번 관심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화전자는 어떠세요? 자화전자는 일단 PTC 그 제가 그 말씀하셨듯이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건 알고 이게 있거든요. 시장이 많이 거의 네. 알려진 게 없어요. 깨끗한 내용이라서. 네. 그거 뭐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일단 PTC 히터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그만큼 독점을 했던 것들이고 저는 자화전자와 네. 일각의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이 주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뭐 의심 안 하실 것 그렇죠. 같죠. 뭐 사실 뭐 내가 자화전자하고 뭐 사실 대표를 뵌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자화전자가 주가가 1단계로 지금 오른 거는 아마 그 애플의 이제 앞서 말씀하신 카메라 모듈 네. 관련된 액추에이터, 이 이제 삼성 전기도 애플 쪽으로 컨택이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뒤에 이제 자화전자가 있었고, 자화전자의 또 하나의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의 PTC 히터, 요거 때문에 아마 자화전자가 PTC 그러면은 신성장 동력이 좀 두개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네. PTC 때 같은 게 우리 산업이 일단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진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또 가져오느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산업에 PTCT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테슬라 쪽도 그렇고 지금 현대 기아차 뭐 같은 경우는 확실한 뭐 매출차로 봐야 되니까 그쪽까지 하게 되면은 이 부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저는 아이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라이더 스캐너라고 네네네. 3D 카메라가 이제 장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갤럭시 노트 20에도 장착이 되려다가 지금 이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라이더 스캐너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한 3D 카메라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은 LG 노트에 계속해서 독점을 해왔었는데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옵트론텍이란지 하이비전 시스템이란지 쪽으로 이렇게 매출차 늘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놀란 게 삼성전기가 지금 애플 쪽으로 카메라 모듈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LG 노텍의 어떤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자화전자가 그 라이더 스캐너 그 3D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매출차가 좀 확보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하반기에 아이폰 12가 나올 건데 아마 그쪽 모멘텀에서 자화전자도 뭐 같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커다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하여튼 흥미로운 네. 위치에 흥미로운 재료가 또 등장을 해서 오늘의 일발 장전은 자화전자를 제가 좀 네. 네. 보고 싶고 네. 김현 매니저는 이제 정리하시고 또 일부로 가셔야죠. 네. 자화전자 사실 이제 저는 처음 이제 듣는 얘기라서 되게 이제 다 뜻밖이긴 처음 한데요. 들으실 네. 거예요, 사실. 어차피 이게 PTC 히터라는 게 자화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하고는 약간 또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준비를 오래 했더라고요. 네, 이런 이제 과정으로 만약에 진짜 뭐 현대기아차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이제 수소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은 연비거든요. 그렇죠. 이 연비를 올리는데 또 PTC 히터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어쨌든 수소라든지 전기로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엉뚱한 데다가 이제 써버릴 경우에는 연비가 맞아요.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여름과 겨울철에 연비가 달라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에어컨을 틀 때 그리고 그렇죠. 히터를 구동할 때 연비가 달라지고 연료비가 이제 차이가 난다면 이건 정말 좀 한심한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부품이 바로 이제 PTC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산업이 거의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쪽에 이제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우리 산업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자화전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입이 좀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뭐 저는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오늘도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동차 종목들 오늘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꼽아드렸던 이제 사말 콘덴서도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고 그 외에 제가 해성 DS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처럼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는 해성 DS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특히나 이제 수해 복구 유압 실린더라든지 뭐 차량용 이제 전동 하부체 만드는 진성 TEC, DY 파워 이런 기업들도 넓게 보면 다 이제 뭐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오늘 두루두루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전 1시간 초반에 오프닝을 함께 해주신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